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지를 남기면서도 검수완박 법안 개정을 역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전 국회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태원 참사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최근에 드러난 것 중에 답답한 부분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다. 그 보고 자체도 엉망이었다라는 부분이 드러난 점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보고를 받았고 실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장은 오히려 가장 늦게 보고를 받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고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다음에 초기에 많은 주민들이 제보를 했는데 네. 또 현장에 4번이나 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사태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이태원 사고 현장에 정말 많은 경찰들이 나중에 그 사고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예. 지금도 일선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경찰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시스템의 부재 문제를 갖고 경찰 전체에 대한 것들을 좀 흔들려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실규명 또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지만 네. 이걸 경찰 전체를 뭔가 우리가 싸잡아서 경찰의 무능이라든가 아니면 책임 회피, 직무에 대한 혜택 등을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뭐 경찰의 윗 지도부가 밑에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수사과장을 대리하면서 중간에서 보고체계 자체를 와해시킨 건지 아니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 상권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일상적인 안전 점검에 대해서 약간 느슨했던 건지 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함부로 단언할 게 아니라 정말 좀 진실을 살펴봐야 되고 이 잘못된 문제를 이참에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잠깐 윗선에 지금 책임을 지라고 우리가 막 너무 서둘러서 얘기할 경우에는 밑에서는 일선에서는 뭐 청장 그만두고 나면 다 묻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일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네. 저는 이번에 바로잡히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야당이 주장하는 책임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금 뭐 윗선의 사태나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기 이전에 이 말단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보고 체계와 사태 수습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정말 진실한 진실 규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찰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확히 따져야죠. 따지고 뭐 어떤 게 잘못됐는지, 왜 시스템이 부재했는지.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얘기하는 건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시스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로는 그 당시에 국민들이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요구를 했다는 건 국가를 찾았던 거예요. 정부를. 경찰도 정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현 정부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경찰이 정부가 아닌 것처럼 아예 별개로 경찰에게 모든 걸 몰고 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사를 가지고 자꾸 뭐 누가 책임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궁극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불법 책임 뭐 질 사람들은 수사를 통해서 하고
국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하지 못한 장관도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말하자면 지금 주무부처 장관이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도 했고 또 한덕수 총리 자체도 이 애도 기간에 실실 웃으면서 그런 농담이나 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민주당은 요구를 하고 여당도 굳이 뭐 윗선까지 책임 묻는 건 좀 그렇다?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그런 마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대안 예, 예. 제시에 앞서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먼저 물러날 것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지 계속 지금 보면 집단적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답답해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두 분 말씀해 주시지만 이 책임, 원인 규명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수습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5일까지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그런 점,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긴급 현안 질의가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결코 안 된다는 아니지만 수습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사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까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굉장히 고도화되자 민주당에서 외친 것이 민생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생 정말 중요하죠. 예, 미국이 또 한 번의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이슈 전에 지금 북한이 뭐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이제는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로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이런 군사적 위협을 한국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또 미국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안보리 소집 자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민생 외교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갑자기 민생을 외치다가 뭐 원래 북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지금의 북한을 이렇게까지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로 또 계속 비핵화는 접어두고 고도의 미사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키워준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으실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태원 사건의 수사, 국정조사 이런 쪽으로 역량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여당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든 야당의 역량을 이 국정조사, 여당의 흠집내비에 집중하지 마시고 야당이야말로 지금 민생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모든 조직에서 제일 손쉬운 책임이 뭐냐면 그냥 윗사람 하나 파면시키거나 교체하고 그냥 여야무야 넘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진실규명을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검찰의 셀프 감찰, 셀프 수사라고 해서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건 역시 묻고 싶습니다. 169석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항상 아무런 잘못이 없고 대형 참사에 대해서 검찰은 잘못이 없어서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셀프 감찰을 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 건지 네. 지금 검찰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 법에 의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검수완박법을 바꾸라고 하든지 이 대안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국정조사로 몰아간다는 것. 어. 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셨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일관성을 갖고 되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필요한 건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희생을 당한 희생자분들 또 그 유가족분들의 이 아픔이 정말 희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돼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공식화하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김연아 전 의원 뿐 아니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검수완박법을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단적으로 무책임에 빠져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이것도 남 탓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부 여당이 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책임 회피 보십시오.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고 참사를 사고로 바꾸고 이런 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리본을 거꾸로 뒤집으라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뭡니까? 본인들은 행정적으로 책임을 일단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그다음에 검수완박 왜 나옵니까? 할 수 있어요. 검찰이 경찰 수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정된 검찰청 법에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네.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있는 상황에서 예. 경찰이 수사를 먼저 착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께서 시행령 통해서 바꿨잖아요.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대형 참사 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얘기 못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법은 지금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그냥 그래서 이 모든 자체가 정부 여당 자체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양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따져보면 지금 이상민 장관도 그랬고 용산구청장도 그랬고요. 뒤늦게 사과하잖아요. 뭐 112 신고 녹취록이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 사과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라는 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정부의 국정수반인 대통령께서 5일째 전문을 가지만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읽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일째 조문을 가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바라볼 여지가 아니,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5일째 가는 부분들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어떤 아픔에 공감을 한다. 하지만 왜 끝까지 말 한마디 사과라는 부분들은 없을까? 왜? 정부의 예. 수반이잖아요. 행정부의 수반. 그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면 더 이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질 예. 것인데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요.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는 불법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불법 이외에도 왜 이런 국정이 조금 시스템이 무너졌는지 그거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사와 국정조사를 같이 함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검수완박을 꺼내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게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국정조사 시스템 점검 확인차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특검 이야기도 같이 했었는데 특검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더 진정성 있는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 국정조사다. 우리는 이걸 시스템을 확인하는 역할로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스템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전 정부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것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게 왜 무너졌느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안전불감증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태원의 보도 폭이 좁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5년 전에 국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만 내고 원상회복하지 않아서 이런 쪽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붕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골목길을 살려야 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무너지는 데에 계속 금이 갔던 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좀 근데 확인해 봐야 되지 그게 않겠어요?
국정조사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때로는 지자체의 표 때문에 또 경찰과 상인들 간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적으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면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몰라서 못한 게 민주당이 아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계속 뭐 조문가는 대통령을 탓하지는 않지만 사과가 없어서 진정성이 없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애도 기간도 끝나지 않고 이제 겨우 장례들을 치러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 수사가 뭐 하루면 뚝딱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기다릴 시간도 갖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은 저는 이참에 대통령과 여당의 흠집 내기에 큰 빌미를 잡았다고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표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회심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게 아닌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지금 정말 그럴 때 아니고요. 장관, 국무총리 책임질 일 있다면 저는 두 분 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금융시장도 어렵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두 책임 있는 이 내각의 수장이 그만두신다면 당장 공석입니다. 다시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갖기까지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사태 수습 시기에 그런 중요한 행정부의 수반들의 공석을 유지한 채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은 윗사람도 없는데 뭘 내가 그렇게 책임질 일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진실규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원하는 건지, 진짜 진실규명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책임자를 날려므로써 지금 여당의 힘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일정 부분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사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사 진행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후가 그다음 마지막 있어야 한 가지만 한다.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조 빌딩과 리본과 관련해서 글자가 없는 리본을 뭐 우리가 조작했다, 뭐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조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는요 돌아가신 분들 말고 거기에서 피해자분들도 있죠. 예, 여러 가지 부상을 당하신 분들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정신적 트라우마에 가족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아픔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폐용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지.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근거 없이 그냥 내렸잖아요. 왜 꼭 뒤늦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님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왜 그랬는지 오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잘 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보면 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시스템 변한 게 없다. 시스템이 줄곧 해왔던 거 아니냐. 시스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갑자기 변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운영하는 사람이 변했죠. 그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 운영하니까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는 몇 년 있었습니다. 근데 예년에는 행사 계획, 사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은 뭘까요? 그러면은 갑자기 바뀐 걸까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님도 마찬가지로 피해와 피해 수습, 그다음에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봐서는 아까 검수한박 얘기도 하고 뭐 북한 안보 얘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각자 해야죠. 그래서 정부 운영이 힘든 겁니다. 복합적으로 있지만 이태원 참사 부분은 이태원 참사 부분으로 피해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보시면 지금 지도부들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본인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 계속 방어를 해요. 검수한박 얘기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아니죠. 김기현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우승기요? 그분이 이재명 대표를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 봐야 우승기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들에게 돌아올 탓을 방어를 하는 대만 급급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뭔가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보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수사 들어갔고요. 그 수사가 미진했어요. 왜? 수사 자체가 윗선으로 못 갔어요. 그래서 특검도 합니다.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합니다. 청문회도 했습니다. 이게 나 말하자면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나쁜 건 없잖아요.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국정이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수사하니까 그것을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 보고 국정조사하자? 예. 그런 원칙은 없어요.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나 정말 정부 자체가 정말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들이 좋지. 뭐 검수완박이네, 뭐 야당이 지금 뭐 어떤 빈미를 잡았네, 이런 말로 그 자체가 정쟁이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전 정권 책임론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 시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포장된 채 정권의 비리를 덮을 의도로 강행된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며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 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크게 있었죠. 이러면서 이때 조직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정권과 밀착했던 정치 경찰 그 행태, 여기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도 일부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는데요. 예. 얼마 전에 SBS 단독으로 하나 그 경찰 정보국에서 그 이태원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시민단체 동향을 정리해서 올린 보고서가 보고서. 또 예. 논란이 됐었죠. 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던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일상적인 보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보고서 문건이 나왔을 때 경찰이 너무 정무적 판단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전 정권에서도 했었다는 거잖아요. 예, 아마 전 정권에서도 했었을 겁니다.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이번에 이태원 사건에서 왜 그걸 먼저 했을까? 전 정권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민하게 했던 거를 또 똑같이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것이 노출이 안 됐고 이번에는 노출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누구를 탓할 때라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수사를 좀 침착하게 지켜보고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국민들도 그러실 겁니다. 이거는 행안부 장관의 보고까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선 경찰에서 11건이나 압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것은 정말 경노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큰 경찰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경찰의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시스템이 안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뭐 사람 바뀌었죠. 용산구청장도 바뀌고 용산경찰서장도 바뀌었습니다. 뭐 누구의 책임인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죠. 대통령도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 지금 우리가 정권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 경찰에 그 보고가 몇 건 들어왔는지 중간에 보고해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민주당이 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서로 억지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논할 때는 아니고요. 일단 밑에서부터 이 각자 지역적인 국지적인 경찰 현장에서 왜 이게 작동하는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위로부터 잘못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의 저런 발언과 행태는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그 정치자금 돈을 받은 거에 대한 수사의 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앞서 나가십니까? 수사 결과가 행정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까지 지금 아직 아무런 근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용산 경찰서장까지의 책임 소재만이라도 일단 민주당에서 비판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건 부적절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인 부분들 용산서장, 그다음에 서울청장, 그다음에 경찰의 일선 기동대를 운영하는 지휘자, 당연히 어떤 이 직무유기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무엇이냐? 지금 보면은 이 안전관리의 주무부처 장관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가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이 국정 운영의 총수반이 대통령이 있으니 그 수반으로서의 정부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사전적 책임은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대응은 경찰한테 있고, 그 경찰이 책임이 있다면 행안부 장관까지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경찰청의 최종 지휘권자는 행안부 장관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상민 장관께서. 그러면 경찰이 일선경찰이 잘못했든 어땠든 간에 그 운영의 방식이 용산청장과 서울청장이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거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불법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갔는지 국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가면 더더욱 훨씬 더 국민들을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제가 뭐 대통령을 조사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건 국민들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게 사과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쩔까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 책임을 추궁하는 건 아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재명 대표가 잘 하시는 게 있어요. 사과는 즉각 하시는데 사실은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에도 국민들이 느끼실 때 진정성이 없는 사과는 정말 허울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께서 매일 지금 조문을 가시는 저 마음 국민들이 한편으로 읽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 책임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인사사고가 났는데 저는 분명히 윗선에서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게 누구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요. 밑에 말단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장관이 뭐 일부러 해태를 해라, 내지는 네가 잘못해도 나는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상 저는 그게 뭐 위에서 잘못해서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게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경찰 조직은 정말 지역 조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움직였을 때 내가 용산 경찰서 이태원 파출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경찰청장 용산 경찰서장이 알아주지도 않고 괜히 간섭한다고 하고 너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야단칠 거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때 작동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에 책임질 사람들 이렇게 인명사고 난 거 윗선 책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밑에 지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 지금 그 예산심의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소란이 있었죠. 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현안 질의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요 상임위에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경찰 수사 조금 지켜보고 해도 현안 질의해도 늦지 않은데 행안부에서 현안 질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안 질의하고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제가 아까 강조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사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상설특검도 있고 또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검수완박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저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후가 있다. 선은 일단 지금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가 먼저 마련이 돼야 하고 그 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생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가는 것은 지나친 정쟁화될 소지가 있어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신데
그러면 그걸 다 마련한 후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한덕수 총리까지도 경질을 해야 한다. 파면 언급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 근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고위공직자가 발언을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발언을 실수할 때마다 그 직을 면해야 한다면 글쎄요, 이제 입조심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게 진정한 책임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안전부 장관도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초기에 말했던 그 발언의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두 분 다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어떤 나중에 직을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된 그 책임 소재의 문제는 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말 윗선까지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두 분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두 분 다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인 소재에서 책임 소재가 나왔을 때 아니요, 물러나야 한다는 저는 그건 것입니까? 법적인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내용을 어디까지 책임지냐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얼마만큼 구조적인 것까지 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용산 경찰서의 지역적인 부실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서울경찰청장 정도까지의 책임을 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이번에 용산서에서만 터졌고 5만 군데 다 책임이 있더라. 다 그 비슷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더라. 그리고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업무 보고 받으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더라. 그럼 장관 책임지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아니 관련 답답한 게요.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논리가 다 안 맞아요. 뭐 무슨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러고 지금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 당연히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죠. 근데 이 본질은 권한과 책임입니다. 높은 권한을 가질수록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일선 경찰로 탓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건물 탓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군중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는 이 집권 여당, 그다음에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해서 내 탓이요라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뭐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 탓입니다. 심지어는 전 정권하고 경찰하고 뭐가 깊은 관계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돌아와서 내 탓이다. 모든 게 국정 운영하는 우리 정부의 탓이다라는 마음가짐에서 뭔가 사퇴 수습을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전 국회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